돈 버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이거 브로드컴 CEO 호크탄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분이 어떻게 브로드컴을 지금 AI 시대에 거의 거인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그 엔비디아에 맞서는 맞춤형 AI 칩 전략, 이걸 좀 중점적으로 파헤쳐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기사나 또 투자 보고서 실적 발표 자료들 쭉 보면요. 이 호크탄이라는 인물의 그 리더십,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M&A 전략, 이게 딱 보입니다. 이걸로 AI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약진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 분석 목표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어떻게 이렇게 떠올랐는지, 그 성공 요인이 뭔지, 또 혹시 놓치고 있는 위험 요인은 없을지, 이걸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거예요. 네, 특히 호크탄이라는 인물 자체가 좀 흥미롭죠. 말레이시아 이민자 출신인데 MIT 장학생에 하버드 MBA까지 GM, 펩시코 이런 데 거쳐서 2006년에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CEO가 됐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2015년에 아바고가 브로드컴을 인수했잖아요. 그때 금액이 370억 달러. 어마어마했죠. 그 뒤로도 브로케이드, CA 테크놀로지, 시만테트 보안사업부, 그리고 작년엔 VM웨어까지 정말 계속 사들이더라고요. 네, 그게 그냥 회사를 막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술이나 시장 접근성을 딱 보고 확보한 다음에 그걸 또 굉장히 빠르게 통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이게 우리의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고요. 필요한 부품 사모으듯이 한다는 비유가 딱 맞네요. 근데 인수 후에는 또 비용 절감 엄청나게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좀 혹독하다는 평가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불도구 같다 이런 말도 듣고 그랬죠. 근데 본인은 이게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주장을 하긴 합니다만 방식 자체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경영 스타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의 브로드컴을 만든 건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실패도 있었죠. 2018년에 퀄컴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미 행정부가 반대해서 무산됐잖아요. 국가 안보 이슈로. 근데 탄 CEO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좀 우호적인 협상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AI 칩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게 엔비디아 GPU랑은 좀 다르다면서요. 브로드컴은 고객 맞춤형 AI 가속기, 그러니까 특정 작업에 딱 맞는 ASIC나 자기들은 XPU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그 맞춤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주요 고객들이 구글, 메타, 그리고 틱톡 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아주 큰 클라우드 기업들이에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이 회사들은 자기들 AI 모델에 최적화된, 그러면서도 전력 효율이 좋은 고성능 칩을 원하는데 브로드컴이 바로 이 맞춤 설계 역량이 뛰어난 겁니다. 특히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 쪽에서요. 아, 그래서 특정 연산에서는 범용 GPU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범용 칩은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하지만 이건 딱 특정 목적에 맞춰서 만드니까요. 최근 실적 발표 보니까 그 세 회사 말고도 추가로 4곳의 하이퍼스케일러랑도 협력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춤형 AI 가속기 개발하려고? 네, 맞아요. 아직 정식 고객이라고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잠재적인 시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죠. 와, 시장이 엄청나겠네요. 호크탄 CEO는 그 초기 3개 고객사만으로도 2027년까지 자기들이 공략할 수 있는 시장, 그 SAM이라고 하죠. 이게 600억에서 90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여기다 추가 4개사가 더해지면 성장 잠재력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실제로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죠. AI 관련 매출이. 네, 그렇죠. 25년 1분기에 41억 달러였는데 2분기엔 44억 달러로 늘었고 3분기엔 51억 달러를 예상하더라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하면 60%나 늘어난 수치예요. 와, 60%요? 대단하네요. 기술 로드맵도 상당히 공격적이던데요? 2나노 공정 기반 XPU 개발한다 그러고 데이터 센터 트래픽 감당할 100테라비트급 이더넷 스위치, 토마호크 6, 이것도 곧 샘플 공급한다고 하고요. 네, 하드웨어 쪽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지가 보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VM웨어 인수입니다.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나 더한 게 아니에요. 반도체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가상화, AI 워크로드 관리까지 다 아우르는 풀스택 솔루션 기업으로 가겠다는 전략인 거죠. 아, 풀스택 솔루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묶어서 제공하겠다. 네, 이미 대형 고객의 70%가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CF라고 부르는 통합 플랫폼을 도입했대요. 기업들이 자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만든 VM웨어 프라이빗 AI 파운데이션은 기업들이 자기 데이터 센터 안에서 안전하게 AI 모델을 돌릴 수 있게 지원하고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딱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그림입니다. 와, 정말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네요. 근데 이렇게 빨리 성장하면 당연히 위험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요? 주에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40%나요? 꽤 높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 큰 고객사들 중 한 곳이라도 자체 칩 개발 비중을 확 늘린다거나 거래를 줄이면 브로드컴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메타가 자체 칩 개발에 더 속도를 낸다면 바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위험은요?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변수고요. 당연히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쟁사들과의 AI 칩 경쟁도 아주 치열하게 계속될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호크탄의 강력한 리더십, M&A를 통한 핵심 역량 확보, 그리고 AI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칩, XPU 전략의 성공, 여기에 VM웨어 인수로 소프트웨어까지 강화한 게 지금의 브로드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폭발적인 AI 매출 성장이나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로 고객 확보가 이걸 딱 증명해주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특정 고객 의존도나 지정학적 변수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브로드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 분석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AI 하드웨어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과감한 M&A 전략의 힘과 위험은 뭔지, 기술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여러분께서 기술 동향을 파악하시거나 투자 분석, 경쟁 전략 수립하시는데 좀 유용한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브로드컴이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맞춤형 칩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걸 보면 앞으로 AI 분야에서는 GPU 같은 범용 칩보다는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 설계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런 맞춤형 트렌드가 이 거대 테크 기업들을 넘어서서 다른 산업 분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